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장애통합반의 단일 혹은 이미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크게는 연간 계획안과 그리고 치료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지만 이걸 알고 계시면 장애 통합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아이와 1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연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계획안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연간 계획안 짜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월이 되면 일단 학부모님께 특정 서류를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아정보조사서, 치료 시간표, 그리고 치료사에게 받아야 되는 협력 의뢰서, 그리고 뭐 원마다 다르지만 검사 도구, 저희 같은 경우엔 KCDI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검사예요. 처음 3월은 부모님께 보내드린 서류, 그리고 교사의 관찰과 발달 검사로 IEP, 개별화 교육 계획안이죠. 이것을 작성합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걸려요. 한 달도 부족합니다, 사실. IEP를 작성할 때는 부모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유아정보조사서와 치료사로부터 받아오는 협력 의뢰서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유아정보조사서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적으시면 교사가 그 부분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제 계획안에 추가를 해서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IEP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의뢰서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가 보내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치료를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원에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을지 그런 내용을 적어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의 내용을 알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이 교실에서도 일반화 시키는데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IEP에 이 내용을 적기도 합니다. 아이의 적응 기간 혹은 등원 기간, 그리고 뭐 등하원 시간, 그에 따라서 이제 IEP의 시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4월에 시작한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연간의 상담은 총 4회를 하는데 1회는 가정방문, 그리고 2회에서 4회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선으로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려드리자면 1회 가정방문은 이제 유아가 지내는 환경을 직접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가서 어떤 놀잇감으로 노는지, 자주 노는지, 무엇을 하며 노는지, 부모님과 지내는 그 일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이제 여쭤봅니다, 많이. 왜냐하면 이 가정을 알아야 그 아이를 더 이해하고 그 환경에 맞게 IEP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회는 IEP를 확인하고 이제 수정합니다. 자, IEP 확인하고 수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무엇은 좀 뺐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또 추가하면 좋겠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수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회는 1학기 IEP를 평가하고 이제 2학기 IEP를 확인합니다. 4회는 2학기 IEP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갈 교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고, 이제 졸업한다면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미리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치료사에 대한 말씀이랑, 그리고 어떤 시간대가 외부 치료할 때 좋은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공립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이제 점점점 치료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가 상주할 치료실이나 그 치료를 위한 도구들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업무 분담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치료사와 교사 간에도 교류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도
치료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선뜻 어린이집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사가 어린이집에 상주를 하면 장애아동은 일과 중에 치료를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랑 장애아동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비장애아동 중에도 발달 지연 혹은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런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상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제 외부 치료도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 외부 치료를 하는 시간대가 항상 그 인기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보통 2시에서 3시, 4시 이때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오전 중에는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조금 휴식을 하면서 자유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하루의 일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은 가장 좋아라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외부 치료가 가장 좋은 시간대는 보통은 발달 지연이나 경계의 친구들도 저희 통합반에 장애 아동으로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간식 시간대부터 쭉 지내고 3시에 오후 간식을 먹는데 이 간식도 먹고 그 전에 특별활동까지 어떤 거든 많이 경험할수록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후 간식 먹고 3시 반에 하원을 해서 4시나 5시에 치료를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씻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일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폐가 강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래한테 크게 관심도 없고 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쳐다보거나 만져보거나 이 정도입니다. 또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사실 특별활동을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또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또래 관심이 없다 그럼 점심 먹고 그냥 1시 이때 하원을 해서 다른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루 일과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치료 시간은 사실 아이의 성향과 체력과 집중력에 잘 되는 그런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오전에 일찍 치료를 하고 등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전 중에 치료를 해야 치료 내용이 좋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일과가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마다 그 치료 시간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들께서는 치료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님들이 좀 더 서둘러야 되고 뭔가 더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1대1 치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과 어느 정도 시간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등원시키는 것이 학부모님께서 숨을 돌리실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하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치료가 1순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치료를 통해 얻은 것을 나아가서 사회에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일반화를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를 받는 내용이 가정과 원에서 바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합한 교수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3년을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는 일반 학급으로 가기도 하지만 통합학급, 통합학급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해서 수월하게 적응하고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학교 생활에 가능하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데에 아이를 그냥 오래 보내자, 너무 힘들어, 쉬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치료해서 배웠던 거를 일반화를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을 한다고 해서 일반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마다 체력이 다르고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찍 하원을 해서 놀러 가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치료 시간도 아이에 맞게 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침 일찍 했을 때 치료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잠 시간, 점심 먹고 나서, 혹은 아예 4시, 5시 이후에 그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언제 집중을 잘해서 치료를 내용을 좋게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일정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1순위가 아니라 어린이집과 치료, 그리고 가정과 이 세 박자가 함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